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은 니콜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니콜라가 저번 주 목요일에도 14%나 상승을 하면서 이제 1달러를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간 무려 6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60%나 상승을 하면서 1달러를 이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1달러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나스닥에서 상장을 유지하려면 니콜라가 1달러 이상의 이 주가를 며칠 이상 기록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1달러를 다시 돌아와 줌으로써 앞으로 며칠간 유지만 해준다면 다시 상패의 위험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로 하시거나 니콜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니콜라가 상패되진 않을까 분명히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 1달러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니콜라에 투자하기에 무섭거나 또는 꺼려지게 되는 그러한 이유로는 1달러 이하의 가격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가 일단 지난 5일 동안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1달러로 복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도 니콜라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라, 엘버타 최초의 상업용 수소연료 충전소와 에드먼턴 지역에 출범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의 탈탄소화, 캐나다 서부의 수소연료 공급 네트워크의 확장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3월 27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니콜라의 이 수소연료 충전소의 개발은 앞으로 5,000대의 수소 차량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 서부에 걸쳐서 수소연료 공급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수소 경제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니콜라의 수소 연료 충전소는 엘버타주 르더 카운티의 2번 고속도로를 따라서 위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2번 고속도로는 엘버타의 가장 큰 두 도시 중심지인 에드먼턴 지역과 캘러거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매일 약 9만 6천 대의 차량이 통과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가장 붐비는 고속도로 중 하나를 탈탄소화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000대 수소 차량 챌린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8년까지 캐나다 서부 도로에 5,000대의 수소 구동 또는 이중 연료 수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캐나다나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다르게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이 트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이 탈탄소화 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승용차보다 이러한 트럭들이 움직일 때 이런 수소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탈탄소화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니콜라의 수소연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허접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700바의 압력 충전 시스템, 분명히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료 충전소를 연구시설로 교체하고 이를 재배치하여 엘버타 전역에 이 충전소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제 이슈가 나왔습니다. 충전소의 첫날에 장관도 같이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언어부 장관, 자, 그리고 주총리, 그리고 장관, 카운티 시장 등등 분명히 이 니콜라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고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로 저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트럭도 중요하지만 니콜라의 트럭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 충전소 수소를 파는 회사가 되었을 때 그 가치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충전소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니콜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이유에서도 이 상승 추세선을 계속해서 이어주면서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도 상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RSI 지수를 살짝 돌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이제는 약간 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주의 시작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가 좋은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5일 정도의 좋은 매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1달러 미만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자신있게 아직까지 1달러까지 많이 남았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1달러에 다다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이런 조정이 살짝은 나올 수 있겠구나. 하지만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나는 매수를 하고 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봤을 때 제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주봉상 역배열들이 다 정배열로 바뀌기 시작하는 구간에 있고 이 정배열 초기는 앞으로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은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주봉상 아직까지 RSI 지수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봉에서 아마 조정이 한두 번 정도 나온 이후에 다시 이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하지 않을까 또는 21선에서 받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꼭 손절선 설정을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매수를 원하신다 아니 또는 앞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하시는 분들은 홀딩을 하시거나 또는 조금 더 안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린다면 가격대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한번 조정이 나오고 조정을 받치는 양봉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 보신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어디까지나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